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프론트엔드에서의 동시성 제어에 대해서 스파베이스 코드를 까보면서 같이 자세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동시성 제어라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 개의 요청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 동시성이니까 동시에 발생해야겠죠? 이때 중복해서 처리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순차적 처리가 있어요. 이건 좀 근본적인 처리는 아니죠. 결국에는 중복된 처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여러 요청들 중에서 첫 번째 요청 있죠. 이 첫 번째 요청을 처리한 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이 결과에 대해서 나머지 요청들과 이 결과를 공유하는 이런 패턴으로 중복 처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요청 하나만 처리하는 거니까요. 그 결과를 전부 다 나머지 요청들과 공유하게 되니까 이것을 동시성 제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패턴이죠. 프론트엔드에서 이게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해서 이게 필요하게 된 배경이죠. 그 문제 상황. 네, 문제 상황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문제 상황 설명드린 후에 그러면 이 동시성 제어를 적용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책 살펴보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수파베이스 코드 직접 까보려고 해요. 갑자기 왜 수파베이스가 나왔을까 하는 거는 이 배경이요. 문제 상황을 발생한 배경이 옆에다가 쓸게요. 제가 Next.js와 수파베이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을 때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파베이스 코드를 까보게 됐고, 더 정확하게는 수파베이스 어스요. 네. 그래서 수파베이스 어스 코드를 까보게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배경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수파베이스 여기에다가 쓸게요. 수파베이스 프리티어 뭐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러는데 프리티어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제일 먼저 마주할 수 있는 한계가 어스 레이트 리밋이라고 해서 어스 관련된 API를 호출하는 그 제한 수가 되게 낮더라고요. 생각보다. 특히나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할 때, 네. 즉 서버에서 get session 같은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제 어스 레이트 리밋이라는 이 에러를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이게 어떤 에러냐면 제가 찾아뒀는데 어스 API 에러 해서 rate limit exceeded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429 스테이터스 이 에러 혹시 한 번쯤 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걸 막기 위해서 get session을 호출한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get user를 원래는 수파베이스 팀에서 호출하라고 권장해요. 왜냐하면 get user는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된 더 유효한 토큰을, 유효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get session은 캐싱된 정보를 주고요. 그래서 중요한 확인에는, 이 어스 권한 확인에는 get user 메소드를 호출해라 라고 안내해주고 있는데, 너무 이 어스 레이트, 이 어스 관련된 호출 수가 금방 리밋에 걸리다 보니까 제가 캐싱을 활용할 수 있는 get session 메소드를 호출한 거였어요. 이 실시간성이 덜 중요한 곳에서요. 그랬는데도 이 get session을 호출했는데도 이상하게 이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어스 레이트 리밋 에러요. 그래서 왜 get session을 호출했는데도 어스 레이트에 리밋이 걸렸지? 하고 이 get session 함수 동작을 좀 까봤어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동작하는 거라고 알고 있냐면, 이 get session이라는 거는 수파베이스 어스의 동작을 조금 더 설명드려야 하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작하는 게 비슷한데 환경은 달라요. 동작은 비슷한데 둘 사이에 환경이 달라요. 네. 그래서 먼저 동작 설명드리면 둘 다 쿠키에서 파싱을 해오는 거예요. 이 세션 데이터를요. 세션 데이터를 쿠키에서 파싱하는 형태로 동작이 비슷해요. 서버는 어떻게 쿠키에서 파싱하냐면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담겨져 있는 헤더에 있는 쿠키를 읽어서 파싱하고요. 클라이언트, 여기서 클라이언트는 이제 브라우저겠죠? 네. 브라우저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쿠키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에서 직접 파싱해서 세션 데이터를 얻습니다. 이렇게 동작이 비슷한데 환경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환경은요. 제일 큰 차이는요. 클라이언트는 요청들끼리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메모리 공유가 가능하죠. 그런데 서버는 요청들끼리 스테이트리스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죠. 더 정확히는 메모리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이 스테이트리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갔냐,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서버에서 무슨 요청을 할 게 있어, 요청은 브라우저에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여기 위에 있는 이 getSession이라는 함수의 동작과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getSession이라는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쿠키에서 세션을 파싱해서 가져오는 함수예요. 근데 이때 이 세션에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us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두 가지 토큰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액세스 토큰이겠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쵸? 리프레시 토큰이 들어있어요. 네. 이 두 가지 토큰이 들어있는데 getSession이 동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오는데 이 액세스 토큰이 만약에 유효하지 않다면 그럴 때만 이 리프레시 토큰을 활용해서 리프레시 요청을 해요. 리프레시 요청을 어디로 하냐면 수파베이스로 직접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도 클라이언트도 즉 브라우저도 모두 수파베이스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렸던 요청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 요청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을 때 이제 여러분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아, 브라우저 지금 저희가 부르는 클라이언트요. 그리고 서버에서 동일하게 getSession을 분명히 호출했는데 이상하게 서버에서만 이 getSession을 호출할 때 us 액세스 리밋이 걸리네. us rate 리밋이 걸리네. 이 us 관련된 API를 호출하는 거에 호출 수에 제한이 걸리네. 그렇다는 것은 뭔가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건데 어떤 차일까? 이게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getSession 메소드가 똑같이 있어요. 수파베이스 클라이언트가 두 종류여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수파베이스 클라이언트가 하나는 브라우저 클라이언트가 있고 하나는 서버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서버 클라이언트라는 표현이 좀 웃긴데 서버에서 사용하는 수파베이스 클라이언트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클라이언트에서 접근해서 .us라는 걸로 접근해서 여기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getSession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차이로 인해서 서버에서 호출할 때는 us rate 리밋이 걸리는 거죠. us 메소드 호출수에 제한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호출할 때는 안 걸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제가 궁금해서 코드를 까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동시성 제어가 적용되어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같이 좀 설명드릴 텐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먼저 이제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getSession 메소드가 있죠.
이 getSession 메소드는 제가 이제 수파베이스 안에서 us.js라는 이 노드 모듈스에 설치된 이 라이브러리 안에서 찾았어요. 이 getSession이 이제 노출되어서 저희가 직접 us로 접근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getSession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겠죠. getSession 메소드를 까보니까 뭐 initialize promise라는 값이 있어요. 그걸 기다리게 되어 있고 acquire log이 걸려 있어요. acquire log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 use session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이 acquire log에 대해서는 지금은 깊게 다루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acquire log은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면 제가 동시성 제어의 정의를 설명드릴 때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순차적 처리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브라우저에 다양한 탭들이 있잖아요. 여러 개 탭이 열려 있을 때 그 여러 개 탭에서 요청들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순차적 처리와 관련이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acquire log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오늘 집중해서 볼 내용은 이 동시성 제어 설명 중에서 두 번째죠. 첫 번째 요청을 처리한 그 결과를 나머지 요청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 즉, 첫 번째 요청만 처리하고 나머지 요청은 이제 처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동일한 요청이기 때문에 중복 처리를 그렇게 해서 막는 거죠. 그러면서도 똑같이 요청의 결과는 얻을 수 있는 그 패턴이 어떻게 수파베이스 팀이 구현했을까? 그거를 좀 집중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죠. 코드 보면서 보시는 것처럼 getSession을 들어왔는데 useSession이 안에 뭔가 비동기 함수로 처리가 되고 있어요. 이 useSession 따라가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useSession 함수 안에 보면 loadSession이라는 것을 호출해서 기다리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loadSession 함수 안에 보면 쭉 따라가서 여러 개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has expired라고 해서 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하면서 쭉 이렇게 리턴해서 그대로 만료가 안 됐기 때문에 current session, 즉 현재 세션을 리턴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만료가 되었다면 어떻게 진행되냐면 call refresh token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만료는 제가 말씀드렸던 유효하지 않은 이 상태겠죠. 그래서 만약에 만료가 됐다라는 의미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프레시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 리프레시 요청이 바로 코드에 있는 이 call refresh token인 거예요. 네, 그래서 리프레시 토큰을 인자로 주고 있죠. 이 call refresh token 함수를 따라가 볼게요. 제가 찾아두었는데 call refresh token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줄이겠죠. 리프레시 토큰 없으면, 만에 하나 없으면 이거는 us session missing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중복 처리 방지의 핵심이에요. refreshing deferred라는 게 있다, 존재한다. 그러면 그 refreshing deferred의 promise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freshing is already in progress. 즉 refreshing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그 진행되고 있는 프로미스를 리턴해라 라는 의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요청 처리 중이라면 그 처리 중인 프로미스를 나머지 요청들이 계속 들어왔을 때 그대로 리턴을 바로 해버리는 거죠. 나머지 요청이 계속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요청이 처리 중이면 그 처리 중인 프로미스를 공유하는구나. 뭔가 프로미스 같은 걸 공유하나 보다 라는 거를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중복 처리를 막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 그 프로미스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같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refreshing deferred라는 곳에 이게 이제 있어야 된다면 여기에 뭔가 할당을 했겠죠. 왜냐면 지금은 있을 때는 바로 리턴하지만 밑에는 이제 없다는 거니까 이 refreshing deferred가 없다는 거니까 null이라는 거겠죠. null일 때는 여기에다가 try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new deferred라는 클래스겠네요. 왜냐면 new라는 키워드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너릭에 call refresh token result라는 값을 전달하면서 deferred라는 클래스를 호출하고 있죠. 그 호출한 결과
생성한 인스턴스를 리프레싱 디폴드에 할당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리프레싱 디폴드가 이제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 채워진 거에서 잘 보시면 리프레싱 액세스 토큰을 호출하고 있죠. 리프레싱 액세스 토큰.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실제로 리프레시를 하는 거겠죠. 리프레시 요청을 스파베이스 쪽으로 보내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리프레시 요청의 결과로 우리는 세션을 얻을 거잖아요. 그 세션 얻은 데이터에서 세션이 만약에 없다면 똑같이 이제 에러를 띄우고, 그게 아니라 세션이 있다면 세이브 세션 호출하고 뭐 노티파이 하고 이런 거 있는데, 리절트라고 해서 이 리절트 안에 세션 땡땡 해가지고 데이터 세션을 할당해주고 있죠. 리절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중요한데, 리프레싱 디폴드에 리졸브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어요. 인자로 이 리절트를 전달하면서. 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리프레싱 디폴드에는 이 디폴트 클래스가 들어있잖아요. 이 디폴트 클래스가 뭔지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거죠. 네, 요 부분. 요 부분인 거예요. 디폴트 클래스. 그래서 promise, resolve, rejec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promise, resolve, reject 마치 promise처럼 동작하게끔 비슷한 promise like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타입을 가진 클래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디폴트 클래스 안에 promise를 담아놨다가 계속 똑같은 요청이 오면 이 promise를 리턴해주고, 이 요청이 첫 번째 요청이 다 해결되면 resolve를 호출해서 거기다가 인자로 리절트를 전달하도록 마치 프로미스처럼 프로미스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거죠. 네, 프로미스와 동일한 거예요. 네, 이 디폴트 객체로 동시성을 제어하고 있구나. 즉, 첫 번째 요청의 호출 결과를 다 공유하고 있구나. 프로미스로.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코드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그대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코드를 가져왔어요. 네, 두 가지 디폴트 클래스랑 여기 있는 call refresh 토큰이라는 함수요. 색깔 바꿔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제 실제 시나리오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최초 요청, 그리고 두 번째는 이후 중복 요청들. 각각 들어왔을 때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시죠. 일단 최초 요청이요. 최초 요청이 들어왔다면 리프레시 토큰 당연히 있으니까 여기 패스하고요. 그리고 리프레싱 디폴드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제가 이건 밑에서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최초는 이게 널일 거예요. 어떻게 그걸 제가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이널리에 보면 리프레싱 디폴드에 널을 할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이게 최초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와 비슷할 것 같아서 이 리프레싱 디폴드가 널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최초 요청에는 이게 널이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폴트 클래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할당해줬어요. 이 디폴트 클래스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프로퍼티들이 있는 거예요. promise, resolve, reject. 그리고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promise, resolve, reject, promise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진행하면 첫 번째 최초 요청에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call refresh 토큰이라고 해서 디폴트 인스턴스를 refreshing 디폴트에 할당한 후에 이 refresh access 토큰을 호출해서 스파베이스로 요청하는 거죠. 리프레시를. 그 후에 데이터 안에 세션이 들어온다면 그 세션을 가지고 세이브한 다음에 리절트를 만들어서 리프레싱 디폴트에 리졸브를 호출하게 되면 리절트를 전달해서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리턴 리절트를 해주면 이제 요구에 되는 순간 이후 중복 요청들에도 다 동일하게 그 프로미스가 리졸브 되면서 이 리절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 중복 요청들은 무엇을 리턴 받았느냐?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중복 요청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리프레싱 디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즉 리졸브 되기 전까지, 첫 번째 요청이 리졸브 되기 전까지 이 위까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계속 리프레싱 디폴트가 들어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프로미스로 있는 상태일 거예요. 프로미스로 있는 상태일 때 리졸브가 되고 나서 보시면 밑에 리턴 해준 다음에 파이널리에서 리프레싱 디폴드에 널을 해주는 거죠. 네. 이게 리졸브가 됐다는 거는 다른 요청들, 이 최초 요청이 해결된 결과를 다른 요청들이 전부 다 이 리절트로 전달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가 다 프로미스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요렇게 구성한 거예요. 이 클래스를 선언해서 디폴드라는 클래스가 핵심인 거죠. 네.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제가 왜 이 방식을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보다 프론트엔드에서 이런 중복 요청을 처리하는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처리하는 경우에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같이 본 거예요. 수파베이스 팀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구나. 디폴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동시성을 제어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프로미스로 담아뒀다가 리졸브해서 나머지 요청들의 전부 다 같은 결과를 공유하고 있구나. 그렇게 동시성을 제어하고 있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요거를 보고 나서 바꿨어요. 브라우저에서 여기 있죠.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수파베이스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서 get 세션을 호출하도록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하다가 마지막 직전에 하나만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왜 서버에서는 get 세션이 동작 안 했을까? 동시성 제어를 할 수 없었을까? 그 대답은 간단하죠. 스테이트 리스이기 때문이에요. 네. 스테이트 리스이기 때문에 요청마다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이게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미스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공유되는 거는 이 디폴드는 브라우저 상에 있는 메모리에서 공유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의 브라우저 안에서 여러 개의 중복 요청을 보내는 형태일 때는 그 여러 개 중복 요청들이 같은 메모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프의 결과를 같이 공유받을 수 있는 거죠. 리졸브로 호출함으로 인해서. 그러나 서버에서는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하냐면 이거는 가능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요. 서버가 하나만 떠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EC2 같은 것들, AWS EC2 같은 것들이 여러 개 떠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각각이 다른 머신이기 때문에 VM이기 때문에 버추얼 머신이기 때문에 각각이 메모리를 공유할 수가 이 자체만으로는 없죠. 추가적인 뭔가의 해결책이 필요하죠.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파베이스 팀은 이것까지 지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 디퍼라는 거는 디폴드라는 이 클래스를 활용한 동시성 제어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에서 호출하는 get 세션에서만 제공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서버에서는 그게 적용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호출했을 때 여러 개 요청, us 관련 요청이 동시에 날아가서 us limit이라는 이 에러를 내가 만나게 된 것이다. 제가 만났던 것이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상에 get session 호출하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동시성 제어의 패턴에 대한 힌트를 얻어 가셔서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이런 디폴드 같은 클래스들을 만드셔서 중복 요청을 처리하는 경우를 조금 패턴을 익히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